안녕하세요. 이 지구에서 작은 태양을 만드는 꿈, 그러니까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기대는 정말 오래됐죠. 거의 무한한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비전이죠. 근데 이게 현실화가 참 더뎠어요. 항상 30년 뒤의 기술 이런 말까지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워낙 기술적 허들이 높다 보니까요. 그런데요,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수십억 달러, 정말 엄청난 돈이 막 몰리고 있고요. 스타트업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 핵융합 상용화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요. 네, 아주 뜨거워졌죠, 이 분야가. 네, 그래서 더 이상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진짜 기술이랑 자본이 막 부딪히는 그런 현장이 된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도 바로 이 핵융합 스타트업들의 경쟁, 또 투자 열기에 대한 건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1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300억 원 넘게 투자를 받은 그런 주요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기업들을 보면 현재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왜 당신에게 중요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과학기술 발전, 이걸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에너지 환경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열쇠,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핵융합 분야는 정말 새로운 골드러시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금을 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마다 다른 기술, 다른 전략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거든요. 아, 접근법이 다 다르군요. 네. 그래서 어떤 기술이 최종적으로 가장 경제성 있고 효율적인 핵융합 발전을 가능하게 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이 다양성 그리고 불확실성이 현재 이 경쟁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기술들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회사 중 하나부터 시작해보죠. Commonwealth Fusion Systems, 흔히 CFS라고 부르죠. 네, CFS? 여기가 MIT에서 출발했고 토카막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핵융합 장치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네, 맞아요. 토카막은 연구 역사가 가장 길죠. 그런데 이 투자 규모가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무려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받았어요. 4조 원이요. 엄청난 액수죠. 네, 빌 게이츠나 조지 소로스 같은 유명 투자자들도 참여했고요.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반증이겠죠. 이들의 계획도 꽤 구체적이에요. 먼저 스파크라는 실험용 핵융합로를 2026년이나 2027년쯤 가동해서 실제 에너지 생산, 그러니까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걸 증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네, 그게 중요한 단계죠. 넷 에너지 게인.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상업발전소 아크인데 이게 한 400메가와트급으로 계획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구글이 여기서 나올 전기의 상당 부분을 미리 사기로 계약했다는 점이에요. 아, 구글이요? 그건 정말 큰 뉴스인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를 넘어서 실제 상업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시정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토카막은 잘 아시다시피 도넛모양의 장치 안에서 아주 강력한 자기장으로 초고온의 플라즈마, 그러니까 이온 상태의 가스를 가둬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수십 년간 연구되어 온 어떻게 보면 가장 검증된 방식이고요. 네, 가장 많이 들어본 방식이죠. 근데 CFS의 차별점,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 자기장을 만드는 자석에 있습니다. 기존의 저온 초전도 자석보다 훨씬 강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고온 초전도 HTS 자석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고온 초전도 자석, HTS 자석.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혁신인가요? 기존 자석이랑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중요한데요. 자석이 훨씬 강력해지면 같은 핵융합 출력을 내는 토카막 장치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아, 크기를 줄인다. 네. 크기가 작아지면 당연히 건설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럼 더 빨리 실험하고 또 개선하고 상업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거대 국책 프로젝트들이 수십 년씩 걸리는 걸 생각해보면 그렇죠. 엄청 오래 걸렸죠. CFS는 상대적으로 작고 강력한 장치를 더 빠르게 만들어서 상업화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이 HTS 자석 기술이 더 작게,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라는 상업화 공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 그런 셈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강력한 자석으로 장치를 소형화해서 상업화 속도를 높인다. 핵심이 명확하네요.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회사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 현재 가장 공격적인, 어쩌면 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헬리온 에너지입니다. 아, 헬리온. 네, 거기도 아주 주목받는 곳이죠. 워싱턴주에 본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무려 2028년까지 실제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어요. 2028년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죠. 불과 몇 년 안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첫 번째 고객이 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요? 와. 네, 만약 헬리온이 2028년에 정말 약속대로 전기를 생산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그 전기가 공급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엄청난 압박을 거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실패하면 타격이 클 테니까요. 근데 기술 방식도 CFS랑은 또 많이 다르죠. 네, 맞아요. 기술 방식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자기장 기반 필드 리버스드 컨피규레이션, FRC, 이렇게 좀 복잡한 이름의 기술인데요. FRC. 네. 쉽게 말하면 원통형 장치 양쪽 끝에서 고밀도의 플라즈마 덩어리, 이걸 플라스모이드라고 부르던데 일종의 자기 거품 같은 걸 만들어서요. 이걸 중앙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쏘아서 충돌시키는 방식입니다. 아, 충돌시킨다? 네. 근데 여기서 더 독특한 점은 이 충돌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직접 전기를 뿜어내는 방식. 직접 에너지 변환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헬리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직접 변환. 네, 투자 유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이상을 유치했고요. 특히 그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 이 사람이 초기부터 굉장히 깊숙이 관여해서 지금 이사회 의장까지 맡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샘 알트만이요? 아, 기술계 거물이 직접 관여하고 있군요. 그렇죠. 블랙록이나 KKR 같은 아주 큰 자산운용사들도 투자를 했고요. 네, FRC 방식은 토카막과는 확실히 다른 길을 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플라즈모이드라는 이게 스스로 자기장을 유지하는 좀 독특한 형태의 플라즈마인데요. 이걸 이용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헬리온이 내세우는 가장 큰 차별점은 역시 직접 에너지 변환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핵융합 방식은 결국 반응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거든요. 기존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과 유사한 방식이죠. 네, 열을 이용하는 방식. 근데 헬리온은 이 플라즈마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자기장 변화, 이걸 이용해서 직접 전류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변환 효율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와, 직접 변환. 그게 이론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면 왜 다른 회사들은 다 그 방식을 안 쓰는 걸까요? 토카막 방식에 비해서 헬리온이 가진 숨겨진 어려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직접 변환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기술적인 난이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아, 어려운 거군요. 네, 우선 FRC 플라즈모이드 자체를 안정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높은 에너지 상태로 만드는 것부터가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플라즈마 유지가 어렵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플라즈모이드들을 아주 초고속으로 정밀하게 딱 맞춰서 충돌시키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손실 없이 전기로 효율적으로 바꿔내는 기술. 이것 역시 아직 완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토카막은 수십 년간 연구되면서 안정성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고 본다면 FRC와 직접 변환 방식은 상대적으로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은 셈이죠. 그래서 헬리온의 2028년 목표는 정말 야심찬 만큼이나 넘어야 할 기술적 허들이 매우 높은 아주 도전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높은 잠재력만큼 기술적 장벽도 아주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2028년 정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주자는요. 비교적 신생 기업인데 등장하자마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곳입니다. 패시픽 퓨전이라는 회사인데요. 아, 퍼시픽 퓨전. 네.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뒀는데 이 회사는 첫 번째 정식 투자 라운드, 그러니까 시리즈 A에서 무려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2천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유치해서 단숨에 주목을 받았죠. 시리즈에서 9억 달러? 와, 정말 이례적인데요? 그렇죠. 보통 시리즈 A 규모가 아니죠. 근데 이들의 기술 방식은 앞서 본 CFS나 헬륨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관성 구속 핵융합, ICF라는 방식을 사용해요. ICF, 관성 가든 방식이군요. 네, 보통 ICF 하면 아주 강력한 레이저빔을 핵융합 연료에 쏘아서 압축하는 방식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같은 곳에서 하는 방식. 맞아요. 근데 패시픽 퓨전은 레이저 대신에 초강력 전기 펄스를 이용합니다. 무려 156개의 특수 설계된 발전기가 동시에 아주 짧은 순간, 이게 나노초 단위라고 하는데요. 이때 2테라와트, TW라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순간적으로 발생시켜서 연료를 압축하고 가열하는 방식이에요. 2테라와트요. 순간적이긴 해도 엄청난 출력이네요. 네, 2테라와트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작은 나라 전체의 최대 전력 수요를 아주 작은 연료 알갱이 하나에 집중시키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와. 맞습니다. 요구되는 그 공학적인 정밀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핵융합은 크게 보면 플라즈마를 어떻게 가두느냐에 따라 나뉘는데요. 네. CFS의 토카막이나 헬리온의 FRC처럼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비교적 오랫동안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이 자기구속 방식, 매그네틱 컨파인먼트입니다. 네, 자기장으로 가두는 거. 반면에 패스팅 퓨전이 선택한 이 관성 구속 방식은요. 아주 짧은 순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연료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서 연료가 자체 관성 때문에 흩어지기 전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강력한 망치로 연료를 그냥 순식간에 꽝 하고 내리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 망치로 내리친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자기구속 방식은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게 핵심 과제라면 이 관성구속 방식은 극도로 짧은 순간에
극도로 강력하고 또 극도로 정밀하게 에너지를 딱 집중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인 거죠. 패스팅 퓨전은 이 에너지 집중 수단으로 레이저 대신 전기 펄스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또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기장으로 오랫동안 붙잡아두느냐 아니면 순간적인 엄청난 힘으로 압축하느냐. 와, 정말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물리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나 아주 다른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새 주요 기업들의 독특한 접근법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분야는 훨씬 더 넓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얼마나 다채로운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다른 흥미로운 사례들도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많죠. 우선 TAE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1998년에 설립됐으니까 민간 핵융합 기업 중에서는 역사가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유치액도 18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이 넘고요. 여기는 FRC와 유사하지만 또 약간 다른 접근법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구글도 여기에 투자를 했고요. 네, TA도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연구해 온 곳이죠. 또 좀 독특한 전략을 가진 곳으로 샤인 테크놀로지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핵융합 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나선 게 아니고요. 핵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의료용 동위원소, 암 진단 같은 데 쓰이는 거요. 이런 걸 생산하거나 아니면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좀 더 가까운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있어요. 아, 단계적인 접근이군요. 네, 여기서 먼저 수익을 내면서 기술을 다듬고 최종 목표인 핵융합 발전으로 나아간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이죠. 그것도 상당히 영리한 전략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캐나다의 제너럴 퓨전이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액체 금속으로 둘러싸인 구 안에서 피스톤으로 플라즈마를 꽝 하고 압축하는 자기화 표적 핵융합 MTF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MTF 방식도 흥미로운데 자금난이라 안타깝네요. 꽤 토카막 에너지는 CFS처럼 토카막 기반이긴 한데 전통적인 도넛 모양이 아니라 좀 더 공 모양에 가까운 구형 토카막, 스페리컬 토카막 설계를 통해서 더 작고 효율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도 3억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했고요. 구형 토카막도 장점이 있죠. 네. 뭐 이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워싱턴 대학에서 나온 잽 에너지 제트-핀치 방식, 독일의 프록시마 퓨전 스텔레이터 방식과 마블 퓨전 레이저 기반, 또 다른 레이저 기반 회사인 엑시머 등등 정말 다양한 기술적 경로를 탐색하는 스타트업들이 수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정말 가지각색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현재 이 핵융합 스타트업들의 기술 경쟁 구도를 한번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흐름이요. 첫째는 CFS나 토카마 에너지처럼 기존의 주류 방식인 토카막 설계를 기반으로 하되 HTS 자석 기술이나 구형 설계 같은 혁신 기술을 접목해서 성능과 경제성을 개선하려는 흐름입니다. 네, 토카막 개선파. 그렇죠. 둘째는 패시픽 퓨전이나 엑시머, 마블 퓨전처럼 레이저나 전개 펄스 같은 외부 동력을 이용해서 연료를 아주 순간적으로 압축하는 관성 구속 방식의 흐름이고요. 관성 구속파. 네. 셋째는 헬리온의 FRC, TAE, 제너럴 퓨전의 MTF, 젤 에너지의 제트핀치처럼 토카막도 아니고 순수 관성 구속도 아닌 좀 독자적인 플라즈마 생성 및 제어 방식을 탐구하는 뭐랄까 대안적인 자기 구속 방식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흐름입니다. 제 3의 길 같은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아직 확실한 정답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각기 다른 물리학적 원리와 공학적 도전에 베팅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각자의 길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아직 어떤 기업도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의 에너지를 생산해서 이익을 내는 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죠. 그 점은 분명합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분야에 쏟아지는 막대한 투자 규모, 그리고 각 기업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기술 개발 속도를 보면요. 2030년대에는 최초의 상업 핵융합 발전소가 실제 전력망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스타트업들이 핵융합이라는 인류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넘어야 할 결정적인 허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허들이요? 첫째는 당연히 기술적 돌파입니다. 투입한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죠.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네, 에너지 순증가. 둘째는 지속적인 자본 조달 능력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술 개발과 실증, 그리고 실제 발전소 건설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이 계속해서 필요하거든요. 투자가 끊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호적인 생태계 구축입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합리적인 규제 회의목 마련, 그리고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기술, 자원, 환경 세 가지군요.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기업들은 바로 이 세 가지 허들을 넘어서서
인류의 에너지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가장 앞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라는 정말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아주 뜨거운 경쟁 현장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CFS의 강력한 HTS 자석 기반 토카막부터 헬리온의 야심찬 직접 에너지 변환 FRC, 그리고 패시픽 퓨전의 초정밀 전기 펄스 ICF까지 주요 주자들의 기술적인 차별점을 살펴봤고요. 네, 핵심 플레이어들이었죠. 그 외에도 TAE, Shine, 제너럴 퓨전 등 정말 다양한 접근법을 가진 다른 플레이어들, 그리고 이 분야로 쏟아지고 있는 막대한 투자 열기까지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말 역동적인 분야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과 정말 눈부신 기술 발전이 왜 당신에게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성공한다면 이건 기후변화에 대응할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또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죠. 네, 즉 우리 모두의 미래와 바로 연결된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기술 경로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식이 가장 먼저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핵융합 에너지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아직 주목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불쑥 나타나서 이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살펴본 이 스타트업들의 다음 행보 하나하나가 바로 미래 에너지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